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를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탐색기인데요. 탐색기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탐색기는 TV 리모컨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리모컨이 없어도 TV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탐색기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탐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폴더 모양이 파일 탐색기죠. 자,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좌측에는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파일, 음악, 동영상 등의 기본 폴더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아래에 내려가면 내 PC에서 C 드라이브 또 USB 드라이브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하실 때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파일 탐색기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사용 중에 다운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다운을 받는 경우에도 전부 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기본 폴더들이죠. 이 폴더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사진이나 음악, 문서들을 이 폴더 안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진 앱을 실행시키면 사진 폴더를 기본으로 사진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플레이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음악 폴더를 찾게 돼요. 여기 보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 기본 앱이죠.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악 폴더에서 음악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편집기 있죠. 이 앱은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편집을 해주는 윈도우 11의 기본 프로그램이죠. 이것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동영상 폴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기본 폴더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 놓으시면 파일들 찾고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게 되면 홈 상태에서 열리게 되죠. 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즐겨찾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번 최근 항목이 보이게 되겠죠. 즐겨찾기에 있는 폴더들에 보시면 앞정 표시가 있는 게 있고요. 앞정 표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앞정 표시가 있는 것은 제가 즐겨찾기에 고정을 해 놓은 것이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즐겨찾기에서 제거라고 있죠. 자, 이것은 제거를 시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정 표시가 없는 것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즐겨찾기에 고정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아래에 제거라고 또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들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요. 그럴 때는 아예 제거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자, 고정을 하게 되면 항상 위쪽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개인적인 폴더에 자주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폴더가 이렇게 떠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즐겨찾기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가시면 최근 항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최근에 연 항목들을 전부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내가 여러 번 문서라든지 파일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컴퓨터만 열면 최근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곤란하죠? 이걸 없애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우측 끝에 점 3개 누릅니다. 그러면 옵션이라고 나오죠? 옵션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폴더 옵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보시면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최근 항목에 보이던 내용들이 전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곤란한 내용은 여기 지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웠더라도 그 다음에 열면 또 나오죠. 자, 그런데 나는 아예 최근 항목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표시 꺼버리시면 아예 최근 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쓰는 컴퓨터일 때는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같이 쓸 때는 되도록이면 꺼주는 게 좋겠죠. 이 최근 항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열어봤던 파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누르시면 바로 그 파일 실행할 수 있어요. 바로 열리죠? 이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쓴 문서, 일기, 가계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열어볼 수 있어요.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최근 항목은 되도록이면 가려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있죠. 하단 작업 표시실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자주 열어본 파일이나 앱들을 기준으로 맞춤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가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개인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면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라고 나오죠.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최근에 연 항목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켬으로 돼 있죠. 이것도 꺼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맞춤 부분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끄고 이용하세요. 자, 탐색기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사진 폴더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윈도우에서 사진 같은 걸 저장하고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진을 좀 더 미리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죠.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불편해요. 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썸네일은 너무 작아요. 자, 이때 상단에 있는 보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부 정보 창이 있고 미리 보기 창이 있죠. 자, 미리 보기 창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한 사진이 미리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스크롤바 있죠? 이 스크롤바 부분에 마우스를 얹고 드래그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PC에서 사진 자주 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영상은 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직접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필요 없으시면 다시 보기 들어가셔서 표시에 들어가신 다음 미리 보기 창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런 파일이 있어요. 썸네일이 보이지 않는 파일이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설치한 프로그램들이죠. HWP라든지 MS 워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정보 같은 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기 들어가신 다음 표시에서 세부 정보창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할 수 없는 파일들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수정한 날짜라든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만든 날짜도 보이고요. 용량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눌렀을 때 사진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여주죠. 찍은 날짜라든지 사이즈, 용량, 제목, 만든 사람, 설명, 무엇으로 찍었는지까지 전부 나오죠. 이때의 장점은 이 사진의 태그를 내가 마음대로 고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그라고 돼 있죠. 이 태그는 사진 같은 거 정리를 할 때 태그별로 모을 때는 유용하게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 만든 이가 있죠. 자, 만든 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라고 썼죠. 그 다음에 콜론 표시 보이시죠? 이것은 그 뒤에 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쉼표 역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사진 만든 사람은 테스트라는 사람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진 태그를 보고 누가 찍었는지 그 다음 제목과 설명까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제 누구나 이 사진의 태그만 확인을 하면 만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제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태그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태그 쓸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 이렇게 태그를 잘 관리를 해 놓으시면 누가 내 사진을 멋대로 가져가서 여기저기 올리더라도
태그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만 확인을 해보면 내가 찍은 사진인지 바로 확인이 되겠죠.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공유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태그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올리시면 도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좌측에서 홈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파일 탐색기의 탭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까지는 탭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윈도우 11은 탭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홈 상태에서 사진 폴더를 열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진 폴더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서 새 탭에서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탭으로 열리죠. 언제든지 새로 연 폴더와 홈 폴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폴더를 또 열어볼 수도 있겠죠. 또 선택하고 새 탭에서 엽니다. 자, 또 열리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 파일 탐색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탭 기능도 많이 써보세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휴지통이 항상 나와 있어서 싫어요. 이 휴지통을 없애고 탐색기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 휴지통을 만들고 바탕화면에는 없애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상단 탭에서 보기를 누릅니다. 고급 설정에 있는 탐색창 부분에 모든 폴더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적용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일 탐색기 좌측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휴지통 비우기 하셔도 되고요. 아무 파일이나 들고 여기에 그냥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 꺼내야 할 파일이 있을 경우 휴지통 누르시고 그 안에 있는 파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개인 설정 누르시고요. 우측에서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테마라고 있죠. 테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휴지통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끄시면 당연히 휴지통이 없어지겠죠. 자, 사라졌죠. 다시 체크하시고 적용 버튼 누르시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휴지통을 가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이라든지 또는 문서 폴더, 네트워크 버튼 전부 바깥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탐색기에 있는 검색 기능인데요. 자, 이 검색 기능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을 때는 제일 빠른 기능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죠. 자, 탐색기에 들어온 상태에서 홈 들어가시고요. 여기 홈 검색 부분에 원하는 파일명을 쓰시는데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라는 파일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만 씁니다. 그러면 벌써 1과 관련된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를 써볼게요. 그러면 1, 2가 포함된 파일명이 들어간 파일은 전부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파일명까지 쓰다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일 어디 있는지 헷갈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상단에 보면 필터라고 있죠. 이 필터에 들어가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 동영상, PDF 중에 내가 원하는 파일의 형식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볼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시면 이미지 파일만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원하는 폴더에 들어왔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려울 경우에 여기 있는 보기 들어가시면 아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목록과 자세히를 이용을 해서 자세히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록별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용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항상 본인이 쓰는 스타일로 바꿔놓고 쓰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파일들을 정렬해서 볼 수도 있죠. 상단에 정렬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과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만든 날짜, 태그, 제목별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일이 많을 경우에 찾기 힘들죠. 자, 그럴 때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한 번에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름차순인데요. 내림차순을 주면 Y부터 나오게 되죠. 오름차순 주면 알파벳 순으로 빠른 알파벳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가 기준이 되죠.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기준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를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와 키보드 2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자료를 복사하려고 내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자동 실행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거 절대 자동 실행하지 마시고요. 파일 탐색기를 바로 여신 다음에 좌측에서 USB 메모리로 가세요. 그 다음 이 USB 메모리를 좌측 버튼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연 상태에서 메모리를 찾으시고 메모리를 찾으셨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더 많은 옵션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USB 메모리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또 꽂아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이 바이러스 검사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USB 메모리로 감염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쓰던 메모리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상 없을 때만 열어주도록 하세요.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작죠. 그래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데 꼭 해주셔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서 파일 탐색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이 활용하셔서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